우리나라도 이제 10월에 금리를 아마 기준금리를 한은에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는데요. 질문이 정부가 지금 서울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이로 인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에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라는 두 요인이 상충된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이건 뭐 한 아까 말씀하신 뭐 단기적인 좀 어떻게 보면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2년에서 한 3, 4년 이런 정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균형치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금리 인하는 상승 요인이고 대출 규제는 하락 요인이죠. 그죠? 이 두 변수들이 시속 게임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담보대출금리, 주담대 금리가 지금 뭐예요? 한때 2%까지 떨어졌고, 그죠? 두 번째로는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은 상당 부분은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오히려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게 지방시장입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내요.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하고 집값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은. 근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집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보면은 특히 서울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 경우에는 아마 경기나 인천 쪽으로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확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일부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일부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서울 핵심 지역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하고 약간 지금 같이 가는 모양새거든요. 작년에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작년에 8월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거래 상토였거든요. 9월에 고점을 찍고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작년에 우리가 9월 27일부터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하고 50년짜리 모기지 중단, 이게 영향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작년에 10월부터 집값이 빠진 것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때 장중에 5%까지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 시장 발작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금리가 오히려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숨고르기 정도가 올 연말 정도까지 장세를 보는 거고, 지방은 오히려 지금 약간 반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바닥을 다지는 양상. 실제로 보면 지방의 실거래가 아파트 지수를 보면요, 7월에 0.2% 올랐습니다. 6월도 플러스 났고. 그래서 지방이 뭐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무조건 지방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우상향합니다. 다만 기울기만 약간 차이 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동조화를 하는데 기울기가 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아까 우리 박세익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된 거 있잖아요. 토지, 상가, 빌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럼 그쪽은 약간 거래가 좀 늘어나는 단비 형태, 단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상당 부분이 지금 선반영돼서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진 않다. 그렇지만 뭐 서울 외 수도권이라든지 뭐 경기 인천이나 지방 아파트는 조금 더 거래가 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머지 결국은 비아파트 쪽은 좀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요, 지난 7월에 얼마 정도 되냐면 신규로 보면 96%, 96%. 그 다음에 이게 잔액 기준으로 보면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정금리가 많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좀 뭐예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13년에 고정금리 비중이 23%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잔액 기준이 64%까지 올라왔잖아요.
일본을 보니까 작년에 변동금리 주담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무려 80% 가까이 돼요. 80%. 일본하고 우리나라 다릅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고정금리 비중이 많아진 것도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대출 규제의 어떤 그런 영향도가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다. 이게 다각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